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다음날 축하 화함보다 먼저 온 것이 경찰이 백현동 관련으로 이재명 후보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이지요. 바로 29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검찰이 소환에 응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중간에는 윤석열과의 전화통화와 권성동과의 회동이 있었지요. 협치니 회담이니 말했지만 늘 그래왔듯 뒤에서는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걸 모를 이재명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변했다는 것. 어제 무능의 무위의 민주당이 아닌 것이 딱 이 문자 하나에 담겼다 이겁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문자가 언론에 실수로 나갔을까요? 이 전쟁이다 라는 문자가 윤석열에게 얼마나 공포인 거 아니? 일단 김건희 관련 대통령실이며 관저며 공사 의혹이 터져나왔고 보석 논란, 취임식에 본인과 가족을 수사하는 경찰관을 초청한 것이 드러났고 무엇인지 모를 후속 보도도 이어질 판이지요. 또한 9월 6일에는 자신의 논문에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될 판입니다.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할 국힘당은 내분으로 그야말로 초토하고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에 제대로 뒤통수 맞고서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글로벌 호구 인증했고 그러니 세계 주요 정상 중 26일간 지지율이 연속으로 꼴찌이자 18%까지 갔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고작 방법이라는 것이 본인이 가장 자신 있다는 수사를 갖고 와서 펼쳐 보인 것인데 김건희를 비롯한 본인 관련에 대해서는 일절 수사하지 않는 공정한 자가 난데없이 백현동 건으로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소환하겠다? 이게 전직 검사들의 정치 레벨입니까? 자신을 실드 쳐줄 비대위원장은커녕 당대표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기소로 약점을 잡아놓지 않고서는 이재명을 상대할 수 없는 거겠지요. 능력 있는 이재명에게 정정당당하게 대적하기는 힘들겠지요. 작년 10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당당하게 출석하여 이틀간을 소설 쓰는 국힘의 수십 명의 의원들과 싸웠습니다. 이때 나왔던 발언이 이거지요.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발언 중 협박이라는 표현이 국토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 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까?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의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류군 시인도 이렇게 밝혔지요. 검찰 이재명의 소환 통보, 야당 정치 탄압 반발, 나라꼴이 70년대 마르코스 이멜다 부부 시절의 필리핀을 빼닮다 못해 숫제 유신 말기에 나날 쪽으로 질주하고 있다. 결론이 뭔지 역사가 이미 다 가르쳐 주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결국 하늘이 가르쳐 준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종필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마디로 선거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지난 선거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1위는 김건희, 2위는 윤석열 아닌가? 지금은 그 순서대로 권력 서열이. 여사님은 소환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계적 형평성도 맞추질 않네. 라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최고는 이렇게 밝혔지요. 마녀 사냥식 정치보복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이틀 만에 검찰이 소환 통보하며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제 역할을 실행이라도 하는 듯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국토부에 수차례 공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 국민의힘 국토위원이 봐주기라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붙잡고 늘어질 게 없으면 얼토당토하는 사안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권력의 시녀처럼 움직여야 하는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반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66명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일가에 대한 비리는 솜방망이 수사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지시가 떨어진 보복 사정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가리기 위한 정치 보복임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마녀사냥식 정치 보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찬대 최고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직전 대통령 후보이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장남의 부정입학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66명 의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발언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검찰의 처사다. 특히 소환 타이밍도 절묘하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가 연루된 경기도 공흥지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9개월째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이 사건의 수사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다. 취임식에 초청된 경찰관이 받았을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 등을 취임식에 초청한 것과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송고설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소환 통보로 이재명의 시간이 되었다. 정치적 고려가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정치 탄압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치보복과 더불어 언론 탄압도 같은 날 자행되었지요.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어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의 자택을 또 압수수색하는 한 번도 놀라운 것인데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는 것은 악착같이 제보자를 찾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굴할 더 탐사가 아니겠지요. 경위 정치 탄압과 언론 탄압을 같은 날 시작한 이 엄청난 실수를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전쟁입니다 라는 문자에 경은 과연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들 믿고 나선 겁니까? 77.7%의 지지가 어떤 위력인지 모르는 것일까요? 황기자TV에서 박찬대 최고의 발언에 담긴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전투의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사실은 뭐 특검 시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